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보이저테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분석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실제 투자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본 자료는 알파 멤버십 채팅방에 PDF 파일 형태로 올려드릴 테니까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저테크가 2025년도 어닝을 3월 10일 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어땠냐면 얘들 크게 디펜스 쪽이 있고 스페이스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갖게 되는 원인, 바로 그 스타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한번 실적이 어땠냐. 자, 디펜스 쪽은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이 63%가 올랐습니다. 이 매출이 올랐던 이유는 차세대 요격기, 그 다음에 이제 정찰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수주를 하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다. 디펜스 쪽은 괜찮았고요. 스페이스 쪽은 이제 나사와의 계약이 하나가 예약이 해지가 되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분기에 2025년도 3분기가 매출이 12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거 유지는 하고 있더라. 앞으로 이제 늘어나야 되겠죠. 요게 좀 이제 매출이 늘어나야 될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일스톤 캐시라고 하는 건 스타랩입니다. 스타랩에 지금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스타랩 만들면서 마일스톤을 이제 달성하면서 들어온 현금이 한 10밀리언 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 들어온 돈이 적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는 돈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타랩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었습니다.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램핑업 프로그램 액티비티 하면서 에비타, 세전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겠죠.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날 거야. 늘어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랩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디펜스, 스페이스, 스타랩 관련해서 이렇게 세 줄로 정리를 해봤고, 이거는 3분기 때 실적입니다. 3분기 때 실적 참고하시라고 PDF 보시면서 참고하시기라고 제가 캡처를 잠깐 해놨어요. 자, 그리고 2025년도 그럼 매출이 총 어땠냐? 전년도 동기 대비 144에서 166밀리언 달러로 올라왔죠. 이거 그 디펜스 쪽 매출 올라가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에비타는 손실폭이 커졌습니다. 요거 스타랩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 2026년도 가이던스 줬는데 무려 가이던스 매출액을 225에서 255밀리언 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35에서 크게는 53%까지 증가할 거라고 일단 가이던스를 줬다. 잘 줬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는 IRAD가 뭐냐면 우리 이제 다른 기업들 인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총 매출의 20% 정도가 요 돈에 쓰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맥스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거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비용도 60에서 70밀리언 달러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스타랩을 제외한 나머지 디펜스 쪽이다, 스페이스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랩을 제외를 했다고 하니까 스페이스 쪽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아무튼 어려울 텐데, 어쨌든 KPX 이렇게 들어갈 거야 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30년까지 매년 매출이 25%씩 증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타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거의 1년에 4빌리언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에 관련된 뉴스도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앰플 리퀴디티라고 얘기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704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충분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스타랩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요걸로 지금 현재 캐시 런웨이를 조금 계산해 보는 거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이저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차세대 민간 우주정거장 때문에 들어왔지만,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보이저가 여태까지 인수한 기업들, 특히 이제 방산 기업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매출이 잘 증가를 하는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이거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 자료에서 보내준 건데, 얘네들이 여태까지 인수를 했던 기업 중에
앞으로 스타랩에 이제 돈이 많이 빠져나갈 텐데, 돈 설비 투자 많이 하니까, 이 돈을 메꿔줄 기업들이 전 개인적으로 이제 NGI 쪽, 그러니까 차세대 요격기 쪽에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인수를 했던 벨리테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스 에너제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ISR은 뭐냐면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그 다음에 리서넌스인가, 그 정찰, 요런 이제 모니터링 하는, 감시하는 쪽에 그 매출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도 EMSI라던가 OPC 쪽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제가 요거 이제 밑에 표를 정리해놨는데, 요 회사들 뭐 하는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EMSI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합성 계구 레이더를 만들고, 그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달아서 인공지능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요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게 EMSI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날 것 같고, 주요 고객을 보자면 NGA, 그러니까 국가지리정보국, MDA, 미사일 방어청, 미 공군 등이 있었더라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스테스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국방부가 주 고객이에요. 그 다음에 전술 탄약 제조사 혹은 미사일 제조사가 있을 텐데, 얘랑 이제 벨리테크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로켓가 지금 미사일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화약부 쪽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근데 에스테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국에서 유일하게 흑색 화약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다. 이 흑색 화약이라면 이제 그 미사일이라던가 탄약에 들어가는 점화, 이그니션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화약을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만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요것도 조금 저는 솔깃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엑소테라라는 거는 이제 홀 이펙터, 홀 스러스터 이펙터를 만드는 건데, 이 프로펄전 하는 겁니다. 전기 추진하는 거. 우리 왜 보통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갈 때 인공위성이 궤도를 바꾸거나 할 때 뭔가 추진력이 필요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 추진기를 만드는 회사가 엑소테라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국방 쪽은 아니고 스페이스 쪽에 이제 관련이 있겠죠. SPAC라고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OPC 있습니다. 이거 우주 상황을 인식할 때, 우리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SSA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제 스페이스X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게 하는 게 뭐냐면 적 위성을 감시하거나 우주 쓰레기를 추적할 수 있는 광학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OPC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기업의 주 고객은 미 우주군과 정보기관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OPC도 이제 인공위성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뭐 레오 클라우드다, 죄송합니다. 좀 쩔었네요. 레오 클라우드도 있고, 벨리테크, 요번에 이제 요 사진에서는 벨리테크가 나오진 않았지만, 벨리테크 확실하게 인수를 했고요. 얘네들 아마 2026년인가? 잠깐만요. 요거 제가 써왔을 텐데. 2021년이군요. 2021년도에 인수를 해서 얘들 뭐 지휘 통제, 통신 요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ISR 쪽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외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들어가는 제어 고체 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리테크와 아까 그 에스테스 에너지 있죠? 에스테스. 얘네들이 약간 좀 결이 비슷하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지금 스타랩뿐만 아니라 국방 쪽, 안보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인수를 함에 따라서 좋은 분야 쪽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영상에서 에스테스 에너제틱스라는 회사를 처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얘네들 뭐 합니까? 자, 매뉴팩처 하는데요. 만든다고 합니다. 로켓 모터, 고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로켓, 미사일에 들어갈 그런 이제 추진부를 만든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블랙 파우더를 만든다라, 화약 같은 거 만들고, 그 이외에 이제 케미컬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합성 화학물들, 그런 것들 만드는 회사더라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에스테스 에너지가 그 흑색 화약을 만들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GOEX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어요. 에스테스 에너지가. 근데 에너제틱이. 근데 이 회사를 또 보이저테크가 인수를 한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 파우더가 이제 몰라서 뭔지 이제 참고를 잠깐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여기 써 있죠? 초록색으로. Only Commercial Scale Manufacturer입니다. 미국에서 상용화
그 화약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제 GOEX였고, 이 회사를 에스테스 에너제틱스가 인수를 했더라.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여기 사용하는 부분, 뭐 파이어워크 하면 이제 뭐 불꽃놀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머즐 로딩 헌터, 그러니까 우리 산탄총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산탄총 총알의 화약 부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국방 쪽 산업용 그런 화학 재료들을 만들어내더라. 그게 바로 에스테스 에너제틱스였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3월 9일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자, 보이저 테크가 원래 이제 몇 개월 전에 맥스 스페이스랑 파트너십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맥스 스페이스가 어떤 회사냐? 이게 지금 보이저가 이제 달에 달 기지를 만들 때 이런 맥스 스페이스라고 해서 만드는 확장형, 팽창형 모듈을 이식을 해서 여기다 뭔가 이제 루나 아웃포스트, 그러니까 달 기지를 만드는데 뭔가 이제 뭐랄까 계획을 좀 잡은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두 회사가 맥스 스페이스의 확장형 모듈 기술을 활용해 달 거주지를 설계하기 위해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달 정도 전에 했는데, 이거 이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맥스 스페이스에서 만드는 이 팽창형, 확장형 이 모듈은 사실 벌써 ISS에서 오래전부터 상용화가 됐다. 지금 제네시스 1, 제네시스 2, 제네시스 3인가? 이게 제네시스 3가 아닐 텐데, 빔이라고 하는 이런 팽창형 모듈이 있죠. 이게 벌써 쓰인 게 언제냐면 2006년부터 상용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입증을 하고 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생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달 표면에 달 기지를 짓는데 요거 얘네들이랑 합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를 한번 조금 더 보면, 자, 테일러가 뭐라고 했냐면, 맥스 스페이스의 기술은 달 탐사에 매우 적합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손을 잡은 거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맥스 스페이스와 협력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굉장히 길었는데, 협력 기회가 우리가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이거 3월 1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뭐냐면, 자, 지금 스타랩이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타랩이 아직 우주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스타랩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풀리 북입니다. 꽉 찼다. 예약 만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간 우주정거장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굉장히 강한 수요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스타랩 띄우려면 3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약을 하더라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리라고 하는 독일의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바이오 기업인데 아마도 제약이나 아니면 뭐 인공장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기업으로 독일의 바이오텍 회사를 얘네들이 언급을 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람다비전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스타랩에서 인공 각막 만든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라틴어가 어디 있죠? 프로덕션 오브 프로틴 신 필름.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 각막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가는 각막 있죠? 인공 각막을 람다 비전이 스타랩에서 지금 만들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2월 2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 방산 쪽 기업들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벌써 우주정거장에 계약 손님들이 꽉 찼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고 보이저 테크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이저가 아직 우주에 올라가려면, 스타랩이 올라가려면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고, 그 전에 어떤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주가를 내릴 수 있는 막 자금 조달 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스타쉽 발사가 지연이 되면서 보이저의 스타랩도 늦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바닥이 어딘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조금 내려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자, 3월 12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보이저가 캘리포니아 롱비치에다가 디펜스 앤 스페이스 테크 허브를 완공해서 열었다, 오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사진이 잠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렌더링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생겼다. 이거 대략적으로 축구장 한 2개 정도의 크기예요. 요거 지금 이제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펜타곤 프로그램 중에 미사일 디펜스 있죠. 우리 아까 에스테스 에너제틱스, 그다음에 벨리테크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펜타곤에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인볼브되기 위해서 여기서 뭔가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작년에 인수했던 에스테스 에너제틱스, 그다음에 EMSI 나오죠.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EMSI, 그다음에 엑소테라, 이거 홀추진기죠. 요런 회사들 여기다가 다 때려박고 여기서 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까지 해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이겠지만 어쨌든 요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테크가 지금 아직 뭐 상승 추세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지만, 얘네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수했던 기업들, 그 다음에 스타랩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이거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이저 테크 요 정도로 내용을 좀 줄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업데이트가 있다면 좀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위터에 알파오메가라는 있어요. 계정이 있는데, 알파 오메가 코어입니다. 코어. 요거 치시면 조금 더 유튜브보다 빠르게 소식을 좀 전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은요, 요 정도로 줄이고 저는 다음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